유한타증권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진희 부장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에 약간 우울했는데 그래도 오늘장 힘을 내고 있습니다. 아침 분위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시장 확실히 좀 가름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중국의 봉쇄 완화 기대감 계속 이어지면서 지난주 후반부터 이어진 리오프닝 섹터주들의 강세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쪽 섹터 계속 많이 강조해 드렸는데요. 지금 여행, 그다음에 항공, 호텔, 면세, 카지노 다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반대로 따진다라면 그동안 좀 시장에서 리딩했었던 2차 전지 섹터주들은 좀 약합니다. 오늘 좀 성일 하이텍도 좀 약세고요. SDI도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LG화학 모두 약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소재 섹터주들은 LNF 좀 약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나머지들은 그냥 소스간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대형주 단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힘이 없는 상태이고요. 오히려 조금 그동안 좀 많이 빠졌었던 플랫폼 섹터주들, 카카오페이, 뱅크, 게임, 카카오, 그다음에 네이버 등 이런 플랫폼 섹터주들 하고요. 콘텐츠 섹터주들, 엔토주들 강합니다. 엔토주 콘텐츠들 계속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도 리오프닝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경기에 둔감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장이 경기에 둔감하면서도 리오프닝 에 맞춰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주들 쪽으로 수급의 시장이 좀 이동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 강세 지난주에도 그리고 그 이전에도 계속 힌트 주셨잖아요. 어차피 좀 풀리는 흐름으로 가게 될 테니 이쪽에서 수익률을 제고해 보자 의견 주셨는데 확실히 이제 시세 분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세우고 계세요? 네, 시장이 확실히 싼 종목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종목 쪽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점 확실히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좀 확실하게 공격적인 수급은 아닙니다만은 시장에서 워낙 많이 빠져 있었고 시세가 좀 많이 처져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하고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여행이라든지 항공 이런 쪽들은 내년에 무조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섹터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면세랑 화장품, 카지노 이런 쪽들도 중국의 봉쇄가 완화되면 조금씩이라도 실적 개선의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강합니다. 특히 화장품 같은 섹터주들은 필수 소비재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지금 경기 둔화에 맞춰서도 줄일 수가 없는 섹터라는 점, 이 점 좀 부각되고 있고요. 중국의 봉쇄가 완화되는 부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방향성은 완화 쪽이다라는 점, 이 점이 해당 섹터주들을 버렸던 매수자들을 다시 또 매도자들을 매수하게끔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단기적으로 많이 빠르고 급하게 올라가다 보면 차익점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나중에 최악을 고려한 흐름이 지금까지 진행됐다라면은 지금은 또 최선을 고려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섹터 내에서 좀 덜 오른 종목들, 가격적 메리트 있는 것들은 개별적으로 좀 대응하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오늘 봐야 되는 두 번째 키워드는 2차 전지의 약세입니다. 시장 대비로도 약한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근데 사실 2차 전지 섹터주들은 그동안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고 올라왔습니다. IRA에 대한 수혜도 계속 이어졌었고요. 근데 최근에 사실 나온 뉴스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차 시장의 확산 속도가 초반보다는 내후년으로 갈수록 조금씩 둔화되는 움직임 나옵니다. 물론 그에 맞춰서 소재주들은 당연히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그 기대치도 일정 부분 좀 많이 주가에 반영이 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특히 지금 유가가 강하게 오르지 못하고 계속 좀 하락하는 모습들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국내 지금 오늘 2차 전지만 볼 게 아니라 자동차까지 맞춰서 보신다라면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도 최근에 안 팔립니다. 신청하면 1년 뒤에 나와요. 1년 뒤에 받으면 중고차 같은 느낌이 돼버립니다. 거기다가 금리가 지금 할부로 사자니 10%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누가 자동차를 사냐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전기차도 보조금 받더라도 예외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내로만 봤을 때는 물론 미국으로 봤을 때는 또 IRA법에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내 완성차 업체들 전기차 부분 이런 쪽에 대한 탄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 이해하시면 좋겠고 2차 전지 쪽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만 최근에 가격 메리트가 떨어지는 느낌이죠. 이 가격에 추격 매수하느니 다른 거 싼 거 사서 수익을 내겠다는
수급의 이동이 이쪽 섹터주들을 조금 탄력을 떨어지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리오프닝 섹터 외에 뭐 다른 낙폭과대주들의 순환매가 도는 동안 2차 전지 섹터주들은 어느 정도 고공권에서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좀 완만한 조정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봐야 되는 마지막 키워드가 콘텐츠 플랫폼의 강세입니다. 카카오, 네이버 확실히 좀 반등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콘텐츠주들, 또 지난 주말에 드라마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여전히 시장의 관심 중심에 있습니다. 이쪽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밤 12시까지 재벌집 막내 아들 8회를 보고 출근을 했는데요. 지금 시장 보시면 이쪽 섹터주들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시장이 그동안 많이 버렸던 성장주 섹터네요. 아까 말씀드린 컨텐츠 외에 게임, 뭐 엔터, 그다음에 뭐 플랫폼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전부 다 경기에 둔감합니다.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아직까지 가신 게 아니죠. 지금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상태 아닌 거죠.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것에 대비하는 모습들입니다. 시장 보신다라면은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이나 엔터 콘텐츠 특히 뭐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공연이 뭐 블랙핑크도 정말 성황리에 맞춰진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엔터주들도 꾸준히 아티스트들의 해외 공연 계속적으로 이어지겠고 연말에도 공연 상당히 좀 많은 이 점 부각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국내 콘텐츠 특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련되어 있는 최근에 뭐 여러 가지 OTT 업체들과 관련되어 있는 콘텐츠 공급사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엔터와 콘텐츠 플랫폼 이쪽 섹터주들이 지수를 견인하면서도 시장에서 그동안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많이 좋다라는 점이 시장 수급에서 쇼커버링을 겸비한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섹터별로는 좀 뉴스가 있는 섹터, 낙폭 과대한 섹터,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섹터 이런 쪽들 쪽에서 계속 지금 힘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해당 섹터 성장주 섹터주들이지만 실적이 나오고 있고요. 경기에 둔감하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 있겠습니다. 네, 이쪽 그 콘텐츠하고 플랫폼 쪽은 워낙에 이제는 세분화되고 광범위해졌잖아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웹툰 관련된 종목군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고 또 조만간 아바타2가 공개될 예정인데 오늘 영화관 관련된 종목은 강한데 또 메타버스는 약하고 그렇습니다. 이쪽 지난주에 관심을 받았던 콘텐츠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XR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특히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지난주에 강했었죠. 뭐 오늘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또 서닉 시스템 이런 쪽들도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역시 가격이 문제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면 차익이 좀 빠르게 나오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지면 저가 매수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장에 돈이 공격적으로 계속 들어오질 않고 일정 부분 들어온 상태 속에서 계속 롤링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팔면 저거 사고 저거 팔면 이거 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수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농담처럼 빠지면 사고 오르면 팔아라라는 얘기가 딱딱 들어맞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메타버스 쪽들도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지금 실적으로 연결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이 약점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상대적으로 콘텐츠 플랫폼 엔터 쪽들은 실적이 나오는 섹터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또 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엔터 쪽들하고 플랫폼 쪽들이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악을 지나고 있는 섹터 쪽도 그런 섹터 안에서 성장주 섹터 안에서도 약간 가격에 따른 선별 매매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하나의 키워드, 하나의 원리로 시장이 좀 해석이 되네요. 요즘에는 가격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렇다면 오늘의 오프닝 픽도 이렇게 잡으셨을지 알려주세요. 네, 오프닝 픽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리오프닝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를 기반으로 좀 움직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뭐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고 나면 차익 실현 매도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리오프닝으로 많이 오른 종목들은 위쪽에 상방의 저항대를 좀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요. 그걸 염두에 두기에는 너무나도 바닥에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주 기술주 섹터 내에서 경기에 둔감한 섹터, 즉 금리에 민감해서 너무 많이 빠진 쪽에서 시장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바이오 제약 섹터 쪽들도 그런 흐름이 일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을 사는 게 중요하다. 아무리 좋아도 가격 메리트가 떨어진 종목들은 지금 차익 실현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네옴시티나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안에서는 확실히 실적이 담보될 수 있는 기업들은 조정을 잘 활용하는 전략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또 재고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LG전자에 대해서도 시장 관심도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섹터 안에서 뭐 삼성전기나 LG전자처럼 많이 못 간 중형급들 IT들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에서의
호재가 나올 수 있는 섹터 내에 조정을 좀 잘 활용하시는 전략을 동시에 좀 쓰시면서 낙폭과대주들의 계속 순환매에 같이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니스 오프닝 픽이었습니다.